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외딴 마을, 어둠에 갇혔던 이곳 광장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자 마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오지 마을에 한 줄기 빛을 선물한 사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사리블락 마을에 살고 있는 스물셋 아리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은 하루 종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다가도 해가 지면 깊은 어둠에 묻히는 곳이죠. 소련이 무너진 후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서 한때 300명이 넘던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고작 70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아리만, 물 좀 길어다 줄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10km를 걸어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 지겹지만 아픈 어머니를 두고 거절할 수는 없었죠.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쨍쨍 내리쬐는 태양. 이 모든 에너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사실 저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대도시로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약을 냉장 보관할 수 없어 자주 상해버립니다. 전기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마을에는 미래가 없어. 친구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장작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병들어갔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약을 찾아보니 이미 변질되어 있었죠. 한밤중에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전기의 소중함을. 단 하나의 전구, 하나의 냉장고만 있었더라도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집을 나서보니 낯선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온 태양광 프로젝트 팀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무슨 일인지 지켜봤어요.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통역사와 함께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24시간 전력과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복합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통역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전기라니, 24시간이라니. 그건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우리 마을의 원로인 예르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준다며 왔다가 결국 떠나고 말았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오? 우리가 어떻게 믿겠소? 예르킨 촌장의 말에 한국인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엔지니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비만 설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할 겁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미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은 마을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그들을 뒤따라 다녔죠. 박진수라는 엔지니어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통역사의 도움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들이 사리블락 마을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하루 평균 일조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고원지대의 바람은 풍력 발전에 이상적입니다. 그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밤에는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죠. 정말 겨울에도 작동할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마을의 겨울은 매서웠으니까요.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추운 겨울이 있어요. 저희 기술은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한국팀과 주민들의 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60년 전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국제 원조를 받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예르킨 촌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한국이 얻는 게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떠나려고 했던 마을에 이런 변화가 온다면 어쩌면 저도 떠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 아래 처음으로 이 마을에 대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팀을 돕기로 했죠.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외곽의 넓은 평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공사장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진수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리만, 혹시 저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하던 저였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52kW 피크급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연구원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52kW 피크는 이 시스템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의미해요. 독립형이란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고요. 한국팀은 매우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마을의 전기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했죠.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배터리 저장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등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단순히 전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하 130m 깊이에서 물을 끌어올려 마을 전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10km를 걸어 물을 길어 날랐던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건 믿기 힘든 변화였죠. 정말 이게 다 가능할까요? 작업을 돕다가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몽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으니까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작업을 도왔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대를 세우고 배전 선로를 깔고 관리동 건물을 짓는 과정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점차 다른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거죠. 10월인데도 이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눈에 덮이고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하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도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경사각을 조절해서 눈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패널에 쌓인 눈은 자체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작업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와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모두 설치되고 배전 선로가 마을 전체에 연결되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시스템도 완성되었죠. 모든 시스템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력으로 작동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작동 원리, 전력 변환 시스템, 배전선로 구성, 심지어 간단한 전기 배선까지 한국팀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연구원은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아리만 씨,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면 곧 이 시스템을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도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기술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예르킨 촌장조차 이제는 매일 공사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죠.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곧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물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어머니도 이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겨울이 더 깊어지면서 저희 마을에는 본격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매일같이 내렸고 강한 북동풍이 불어와 눈더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가득 쌓여 있었고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는 완전히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스템 전체가 멈춰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 한국팀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어요. 박진수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배터리 상태부터 확인해보죠. 확인 결과 극심한 추위로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풍력 터빈은 눈보라로 인해 블레이드가 결빙되어 작동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혹한에서 어떻게 전기가 나온다는 거야? 예르킨 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리만,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요. 한국도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이 많거든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는 특수 설계된 시스템 개선 계획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던 배터리를 혹한 환경에 더 적합한 납축전지로 교체하고 풍력 터빈 블레이드에는 탄소 코팅을 적용해 빈결 저항성을 강화하는 계획이었죠. 이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 중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겠어요? 저는 즉시 마을로 달려가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왔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한국팀은 우리를 단계별로 교육했습니다. 일단 패널에 쌓인 눈을 치우는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이 있더군요.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패널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조정해 눈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패널 표면에 열선 코팅을 적용해 결빙을 방지하는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에는 특수 탄소 코팅을 입혀 얼음이 달라붙지 않도록 했죠. 매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는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1일 점검, 월간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매일 패널 표면의 눈을 제거하고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매월 풍력 터빈 블레이드 결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팀의 지도 아래 저희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초 전기 수리법, 인버터 점검, 에어컨 유닛 고장 진단 등 다양한 기술을 익혔죠. 특히 저는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드디어 시스템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리블랑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광장에 전등이 켜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불이 들어올까요?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광장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진수가 손에 작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할까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예르킨 촌장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마을 광장을 둘러싼 가로등에서 하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점점 강해져 마침내 광장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70년 역사의 사리블랑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누군가 감격에 겨워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광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둠에 갇혀 살던 마을이 순식간에 빛의 바다로 변한 것이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인공빛의 기적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인가요?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광장에 머물러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마을에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르킨 촌장은 한국 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데 익숙했는데 당신들은 해결책을 찾아내셨군요. 이 경험은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자세,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죠. 저 역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과 체계적인 접근법을 배웠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끈기와 전문성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저희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수 펌프 가동으로 깨끗한 식수를 집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었고 약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만, 내가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구나.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겠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몇 주 후 마을에는 공식 준공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지만 한국대성에너지의 경영지원사장,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 카자흐스탄 산업기술부 장관 등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아리만, 기분이 어떠세요? 김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마을은 이미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였죠.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을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10km를 걸어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어진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준공식 날, 저는 기술 관리자로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배운 기술 덕분에 이제 저는 마을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꼼꼼히 공부했고 실제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죠. 전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준공식 후 제가 한 말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환하게 빛나는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우리 마을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한국팀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박진수 엔지니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리만, 우리가 떠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가 내게 건넨 것은 두꺼운 매뉴얼과 도구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것은 그동안 배운 지식과 자신감이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 마을은 조용해졌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는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집집마다 환한 불빛이 켜졌고
아이들은 저녁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매일같이 지하수 펌프에서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고 여성들은 더 이상 물을 길어 나르느라 하루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을 때 냉장고에서 꺼낸 약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전기가 없었다면 상했을 약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아리만,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한 건 정말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회복된 후 말씀하셨죠. 저는 매일 발전소를 점검하고 가끔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 팀에게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슨 문제든 당황하지 않고 단계별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점차 마을 청년들에게도 기본적인 전기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녁 수업을 열어 전구 교체부터 간단한 배선 작업까지 알려주었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 역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전기가 아니라 미래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의미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었던 마을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의 체념과 무기력함 대신 이제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변화가 경제적인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마을에 작은 방앗간이 생겼고 여성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수공예품을 만들어 도시에 팔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컴퓨터 한 대가 들어왔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만, 다른 마을에서 우리 시스템을 보러 온대. 예르킨 촌장이 어느 날 전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카자흐스탄의 다른 오지 마을 주민들이 사리블락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변화를 직접 보고 그들의 마을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했죠. 저는 그들에게 시스템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혹독한 기후에서도 잘 작동하네요. 방문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몽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에티오피아에서는 1100세대의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오지의 희망을 전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에서 제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전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배웠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많은 빛을 배우러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더 많은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오지마을의 빛을 선물한 한국의 기적,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의 혁신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혹독한 겨울 속 전기 공급과 식수 문제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해결해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앞으로 세계 에너지 문제 해결에 가져올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